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통일교 관련해서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수사가 어떻게 보면 통일교 내부의 더 큰 문제, 특히 한학자 총재의 그 600억 원대 해외 도박, 또 횡령 혐의로까지 이어지는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분석은 아무래도 한 총재에게 제기된 혐의의 실체, 그리고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또 이게 통일교라는 조직하고 그 신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겠죠. 맞습니다. 우선 그 특검팀 압수수색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2022년에 춘천경찰서에서 통일교 간부들 원정 도박 첩보가 있어서 수사를 시작했었죠. 네, 했었는데 근데 당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이 좀 개입해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특검팀이 이번에 그냥 자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영장을 받아서 강제 수사에 나선 걸 보면 그만큼 이 의혹을 좀 확실히 밝히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 거고요. 그렇죠. 뭔가 확실한 게 있으니 영장까지 받아서 집행했겠죠. 그리고 이 수사 무마 의혹, 그 중심에 결국 통일교 핵심부,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 본인이 있다는 정황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아, 결국 한 총재 본인까지요? 네, 현재 한 총재는 최소 600억 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을 교단 자금으로 썼다는, 즉 횡령 혐의의 핵심 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600억 원? 교단 자금으로요? 네, 이미 출국 금지 상태라고 하고요. 주로 미국 MGM 카지노 같은 데서 거액의 도박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야, 아니 종교 지도자가 그것도 신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혐의. 이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더구나 스스로를 하늘이 낳은 독생녀라고 칭하고 또 참가정 이런 걸 엄청 강조해 왔잖아요. 네, 그 가르침하고는 뭐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네요. 도덕적인 비난은 당연한 거고 법적 책임도 상당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우리가 흔히 특경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특경법. 네, 거기 따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도 불가능하고요. 집행유예도 안 된다. 네, 게다가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고 또 종교 지도자라는 신분을 악용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형량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죠. 혹시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고령이라는 점이 좀 감경사유가 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참작될 수는 있겠지만 워낙 중대해서요.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습도박죄, 그러니까 또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고요. 와, 상습도박죄까지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게 한 총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통일교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그 파장이 정말 다각적이더라고요. 신도들 충격과 배신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그 일본이라든지 해외 신도 기반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또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겠죠. 헌금이 줄어들 테니까요. 네, 헌금 수입 감소는 물론이고 일화나 용평 리조트 같은 계열사들 있잖아요. 여기 자금 조달에 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뉴요커 호텔 같은 아주 상징적인 자산 매각 압박도 거세질 수 있고요. 재정 문제뿐 아니라 조직 내부 갈등이나 균열도 심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원주 비서실장 같은 핵심 측근들이 만약 같이 사법 처리된다면 지도부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재정난 때문에 구조조정, 그러니까 목회자나 직원들 해고 가능성도 제기되거든요. 아, 구조조정까지? 네. 그리고 이럴 때 보통 내부 비리 제보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자료에 보니까 유모 재단 이사장의 매관매직 의혹 같은 얘기도 언급되던데 이런 걸 보면 내부 통제 시스템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힘든 건 역시 평신도들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도 곱지 않을 테고 특히 2세 신도나 직장에 다니는 신도들은 자기 정체성을 숨기거나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렇죠. 주변에서 알게 되면. 네. 그래서 개종을 하거나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좀 심각하게는 그 야마가미 사건 같은 극단적인 사례나 자살률 증가 같은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제기되더라고요. 아, 정말 심각하네요. 선화예고나 선문대 같은 교육기관들 있잖아요. 여기 위상 하락이나 심지어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니까요. 정말 총체적인 위기 상황인 거죠.
네, 정말 총체적 위기라는 말이 맞네요. 자료에서는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진단하고 있나요? 그 문선명 총재가 생전에 타락한 천사장들에게 주관을 빼앗겼다.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있어요. 아, 문 총재의 경고가 현실로. 네, 그러니까 소수의 간부들이 교단을 거의 사유화하고 한 총재가 이를 알면서도 방조했거나 뭐 심지어 공모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통일 원리에서 말하는 주관성 전도, 즉 리더십이나 주도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넘어간 결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계기로 드러난 이 한학자 총재의 심각한 혐의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통일교라는 공동체 전체의 도덕적, 재정적, 조직적 기반을 정말 뿌리부터 한대는 아주 중대한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은 결국 리더십의 실패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신도들이 정성껏 바친 그 소중한 헌금의 의미,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시나요? 지도자의 위기가 신앙 그 자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